우리가 CSS를 바로 쓸 게 아니니까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새로운 폴더 SCSS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에 자, 저는 폴더를 두 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커먼으로 따로 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별도로 그냥 베이직이라고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별도로 아예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src 만드시면 두 개의 폴더가 생기겠죠. 자, 베이지로 써놓은 아이는 사실 뭐 이렇게 이름 안 쓰고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어요. 저는 디스트로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src 자리에 인덱스를 통해서 페이지가 이동하겠죠. 버전 1, 2가 있으면 1, 2로 이동할 거고요. 자, 지금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URL 추정하겠습니다. URL을 다른 주소로 이동하게 해서 쓰겠습니다. 어디로 할 거냐? 지금 저게 메뉴죠. 메뉴.html로 이동할 수 있게끔 현재 기준에서 HTML 안에 짜도록 할게요. 뭐 이것도 버전이 필요하다면은 1, 2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여기다가 지난번에 뭐 버전 1 한 거 짜다 말긴 했지만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HTML에 new 파일 menu.html로 그대로 생성하게 만들 거고요. 자, menu.html에다가 기본 내용을 쓸 건데 그대로 가도 되겠죠? 옛날에 짰던 거. 자, 경로에 맞게끔 리셋과 커먼과 메뉴가 있고, 자, 모더나이저는 안 불러온 것 같긴 한데, 자, 커먼이 없죠?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플렉스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이디랩 기준에서 내용부터 쭉 짜도록 해야겠죠. 자, 전체 내용은 제가 만든 디자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영역, 헤더. 요거는 본문에 들어간 내용이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맨 밑에 있는 부터. 그럼 중간에 있는 본문은 내가 써야 되는 본 내용이니까 아티클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역 나누면 헤더에 헤드 박스와 섹션으로 가시든 아티클로 가시든 저는 아티클로 가겠습니다. 아티클에 컨 박스 또는 컨텐트 박스 편하신 대로, 그리고 푸터에 풋 박스라고 3개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따로 이야기할 건 없죠. 자, 그럼 요 3개 가지고 쓸 건데, 자, CSS 하나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CSS, menu.css로 불러오라 라고 해놨죠. 실제로는 요걸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SCSS, 그쵸? SCSS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 SCSS 안에 src에다가 새로운 문서를 SCSS로 생성하시면 되죠. 분석을 달아서 이 파일은 SCSS다 또는 변환을 했을 때는 메뉴.css다 라고 언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향후에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변수 영역과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 믹스인 영역으로 미리 나눠 놓고 작업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 디자인 영역으로 따로 빼주면 되겠죠. 아, 캐릭터 셋을 변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첫 라인에 골뱅이 캐릭터 셋 UTF 8 미리 써주시면 같이 넘어갈 거예요. UTF. 자, 넘어가지 않네요. 몇 넘어갈까요?
일단은 문제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신기하네. 여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값들을 확인을 해본다면 id wrap 그대로죠. 그 다음에 id head box 그리고 put box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가로값을 제가 특별하게 사이즈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을 테니까 확인을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디자인 프로퍼티 인스펙트 보시면 바로 사이즈 나와요. 1440이라고 내가 선택한 프레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440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가로값 1440 쓰겠습니다. 썼죠? 자, 높이값 오토라고 쓰면 들어갈 거고요. 전체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리셋에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커먼에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마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다 작성이 되겠죠. 자, 오른쪽은 확이니까 그냥 조금 빼놓고 왼쪽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얘기하시고요. 자, 지금 저는 CSS 먼저 기준으로 쓰면서 약간씩 바꿀게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박스, 컨텐트박스, 풋박스는 왜 아이디랩 내부에 쓰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되게 간단해요. 아이디잖아요. 아이디 안에 아이디 들어간 행위는 굉장히 좋은 예가 아니죠. 어차피 하나밖에 쓰지 않는 형태인데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각각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로값 100% 빼고 또는 이 행위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잘못된 예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에다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기호를 덧붙이셔야 돼요. 뭐냐면 골뱅이 add 루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시면 그냥 따로 떨어져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안에 뭔가 복잡하게 다 쓸 건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자, add 루트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따로 쓸 겁니다. 아까 있던 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헤드박스, 컨텐트박스, 풋박스에 들어가는 아이들 내용 기준으로 저는 높이값 오토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겠죠. 일단 임시로 쓸 거니까 첫 번째는 CCC, 두 번째 거는 777, 세 번째 거는 뭐 555 사용하시면 각각의 데이터가 오른쪽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바뀐 결과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문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값이 제대로 나왔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안 나오겠죠. 자, 왜 안 나오는가? 네트워크로 새로 고치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메뉴.css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요소에 들어가는 id 랩과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있는 거겠죠. 헤드, 박스, 사이즈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안 나온 이유는 딱 하나죠. 높이 값이 오토이기 때문인 거죠. 나는 최소한의 높이 값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쓰신다던가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값이 있다면 그 값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드 박스는 100이고요. 컨텐트 박스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2200 정도 되어 있네요. 얘는 100 픽셀에 폰 박스는 1000만 쓰겠습니다. 마지막 풋박스는 마찬가지 고정값으로 들어가겠죠? 450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450 픽셀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 모두 수행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 안에는 모두 같은 형태의 어떠한 값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맨 위에 일정량 안으로 들어가 있죠. 중간에 뭐가 있긴 하지만 자, 중간에 빼고 밑에는 일정량 안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클래스 컨테이너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컨테이너라는 영역 내부에서 작업을 하긴 할 겁니다만 자, 중간에 있는 아티클의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감싸고 있는 영역이 전체가 다른 영역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따로 빼서 할 건지 같이 할 것인지 저는 그냥 따로 뺄게요. H2 거기에 따른 B. 저 이거 제목과 내용 설명 들어간 거 따로 묶어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클래스 타이틀 에이리어 하나 만들어서 써주면 되겠죠. 보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프로덕트 메뉴라는 아이와 내용이 들어간 자리는 그대로 p 태그를 써주면 모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변경되도록 하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테이너 사이즈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 하나씩 맞춰 볼게요. 자,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해서 헤드박스 내부에 로고와 아이들을 감싼 자, 로고와 내비게이션 영역을 감싼 사이즈를 확인을 해봤더니 1110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디자인에서 그리드를 켜서 확인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치까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겠죠? 자, 그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계산을 한번 하고 쓰겠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80 곱하기 14 마이너스 20 300 맞죠? 양쪽 옆에 빠지는 거니까 1100 기준으로 작업하면 되더라. 확인하시고 돌아와서 자, 클래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써서 사용할 거니까 저는 디자인과 내용에서도 약간의 구분을 해서 공통 기준에서 클래스 컨테이너는 가로가 1100 정도로 잡고 높이 값은 오토 마진 오토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좀 바뀌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inherit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100% 쓰시든 뭘 쓰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헤드박스에 들어가는 i의 내용은 좀 다르겠죠. 클래스 컨테이너는 바꿔줘야죠. 높이값 100%. 컨텐트 박스에 들어가는 i는 마찬가지 100%. 여기도 100%. 에이, 그럼 그냥 100%가 낫지 않나요? 그럴까요? 네. 이거 근데 인헤릿이에요,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연하게 박스 짜서 확인해 보면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하나씩 채워져서 들어가 있겠죠. 어라? 전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높이값 100%인데요. 오토로 맞고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타이틀 에리어의 영역은 그리고 높이값 250 똑같이 주죠 뭐. 자, 그럼 여기서 타이틀 에리어는 요거잖아요. 클래스 타이틀 에리어는 가로값 100% 높이값 250 픽셀. 나중에 이미지 바꿔 놓을 거니까 써주면 처리. 타이틀 에리어 내부에서도 클래스 컨테이너를 하나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잘 잡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안에 살짝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싫어요 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클래스 컨테이너. 물론 수정을 좀 더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한다는 거 가운데에. 그래서 타이틀 에리어 내부에 들어가는 다른 거 말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점 컨테이너는 높이값 오토로 주고 패딩이나 마진 버튼 같은 걸 줘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타이틀 에리어 자체에 패딩 값을 좀 넣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92와 17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감싼 영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패딩 위아래 탑을 92 픽셀 패딩 버텀 17 픽셀.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돼서 위에 그리고 요 사이가 만들어지겠죠. 폰트 사이즈나 내용을 안 썼기 때문에 일단 저기서 스톱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내용들은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에서 크게 다르진 않고 제가 좀 해봐야 안에 처리해서 집어넣는 몇 가지만 이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HTML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는 내용에선 h1 태그와 그 다음에 nav 기능으로 id 대비 박스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고민할 거 없이 안에 들어있는 A는 로고랑 함께 뭔가 설명이 들어가겠죠.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있는 H2는 바로 숨기겠다라고 하신다면 클래스 블라인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르륵
배치가 될 겁니다. 일단 하나, 두 개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1과 내비박스에 대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CSS 쪽으로 와서 각각의 내용을 이제 구분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써야 내용이 구분이 될 겁니다. 헤더박스 내부에 들어가는 형태들은 H1과 그 다음에 ID 내비박스일 거예요. 각각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가로값, 처음에 있는 로고는 사이즈의 크기가 120에 70이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하나 주겠다. 가능합니다. 왼쪽 정렬이니까 플롯 레프트, 오른쪽 정렬이니까 플롯 라이트로 들어갈 것이고, 사이즈 바로 잴게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모든 내비게이션 아이들은 530에 70이네요. 그럼 530 픽셀에 높이값 70입니다.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을 사용하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고 플렉스로 쓰고 싶어요. 그렇다면 플롯을 둘 다 사용하지 않고 쓰는 거 지우고, 그쵸? 두 개를 지우고 감싸고 있는 부모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얘가 부모가 아닌데요? 그럼 저는 그 자식에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하나 들어와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쓰기 싫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쓰시면 돼요? 헤드 박스의 자식인 클래스 컨테이너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양쪽 정렬해라 라는 뜻으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배치를 해서 나란히, 자동으로 나란히 되게끔 만들어 두시고, 왼쪽 끝, 오른쪽 끝 나란히 붙어야 되니까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between으로 사용하시면 왼쪽 끝, 오른쪽 끝으로 배치가 됩니다. 감싸고 있는 배경 조금만 어둡게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위아래는 어떻게 해요? 사이즈가 정해진 상태니까 위아래 가운데 주면 괜찮아요. 그럼 얼라인 컨텐트 쓸 수가 없어요. 왜?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인 경우엔 얼라인 아이템즈를 통해서 센터, 그럼 왼쪽 끝, 오른쪽 끝 정렬을 해서 그리고 위아래 가운데 배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큰 틀만 먼저 짜게요. 자, 이제 내비게이션도 건너뛰고요. 밑에 있는 컨텐트, 본문, 컨텐트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내용들을 봤더니 자, 위에 파트와 아래 파트로 두 개가 쪼개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DTDD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리스트로 짜야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요거 그냥 그대로 짜서 방향키로 넣고 따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위아래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역을 클래스 타이틀 에이리어와 클래스 컨텐츠 에이리어로 나누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커피 따로, 티 따로, 베버레이지 따로, 디저트 따로, 테마 따로.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써야 되는 상황으로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각각 커피, 티, 베버리지, 디저트, 테마라고 하는 이름에 무엇을 클래스의 박스를 모두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차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아까처럼 주르륵 하고 한꺼번에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하셔도 정답이고 아까처럼 그냥 하나로 짜셔도 정답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JS로 여기에 미리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위에 각각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집어넣습니다. A를 넣든 LI를 넣든 해서 저는 제목 영역을 따로 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할게요. LI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서 불러온다 그러면 A, 그냥이면 버튼이라는 개념으로 쓰겠죠. 저는 버튼이라고 할게요. 하고 타입 버튼에 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가 디스플레이 블락, 나머진 디스플레이 노. 얘를 클릭하면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 나머진 디스플레이 논으로 JS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 싹 없고 필요한 값만 얘를 클릭하면 없던 데이터를 JS에서 불러와 가지고 바로 생성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 커피 관련된 것만 리스트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버레이지를 클릭하면 베버레이지에 관련된 내용만 JS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대로 다시 뿌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여러 개의 형태를 만들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해 주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 다 만들어 때려 넣기 한다 그러면 양이 많을 거고요. 처음에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불러온다 얘기한다는 건 처음에 속도가 빠르겠지만 누를 때마다 약간의 딜레이는 생길 거라는 거죠. 값 처리가 생길 거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만약에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 처음에 딜레이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값들을 한꺼번에 JS 불러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른 자유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LI로 짜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 범위가 되게 큰 범위라서 LI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리스트로 인식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범위라서 양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div로 둘 다 div로 짤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짜고요. 그 다음에 각각 T, 베버리지, 디저트, 테마라고 하는 아이들은 일단은 저는 숨겨 놓겠습니다. 블라인드로 하든 블라인드 아니라 디스플레이 논으로 아예 히든으로 아예 숨겨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일단 지금은 여러 개를 짜신 분이나 하나만 만드신 분이나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냥 한 겹만 더 감싼 게 있을 뿐이지. 그럼 이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커피라고 하는 아이의 자체를 다시 UL로 짜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 안에서 UL 안에 LI로 짜겠습니다. 몇 개? 16개인가요? 그렇다면 곱하기 16개가 들어가겠죠.
자, 다른 아이들은 그냥 넘버링으로 하고 하나만 제대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부터 두 개를 짜줘야겠네요. 자, 타이틀 에리어 그리고 컨텐츠 에리어 두 개의 영역이 필요하니 이 아이들을 가지고 써야겠군요. CSS에서 컨텐츠 부분입니다. 자, 타이틀 에리어 타이틀 에리어가 있는데 타이틀 에리어를 또 썼군요. 그러면 조금 헷갈리겠죠. 자, 바꿀게요. 메뉴 타이틀이라고 바꾸고요. 메뉴 컨텐츠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헷갈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으니. 자, 두 개의 CSS를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사스에서 본문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말고 따로 짜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컨테이너 안에 써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나는 컨텐트 박스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쓰기가 좀 싫어요. 네. 컨텐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언급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둘을 아예 클래스 이름만 메뉴 타이틀, 메뉴 컨텐트만 바깥으로 빼는 것도 방법이겠죠. 타이틀 에리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실제로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군요. 타이틀 에리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빼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이러니 주석을 꼭 쓰셔야 합니다. 그럼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바깥에 따로 뺀다 그러면 따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높이값 처리할 건데요. 메뉴 타이틀에 들어가는 아이는 높이값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탭 타이틀 이름을 써놨군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어쨌든 가겠습니다. 57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높이값 57 픽셀로 패딩 버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코드 안쪽에 하나를 잡아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21로 되어 있는데 20만 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더 버텀 선이 하나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는 이 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걸 그냥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RGB 말고 그냥 HEX 헥사코드로 2픽셀이군요. 2픽셀 써주면 처리될 거고요. 메뉴 타이틀 내부에는 UL이 얘 자체 UL이군요. LI가 들어가 있으니 자,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I는 높이값 노트로 처리할게요. 자, 사이 간격이 하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마진 버텀 지금은 임의로 쓰겠습니다. 자, 하나만 할게요. 자, 무엇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justify 컨텐트 양쪽 끝에 맞춰서 정렬할 거니 안쪽으로 들어올 거니 안쪽으로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으니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evenly로 들어가도 되겠죠. 필요하다면 안에 들어가는 아이의 정렬은 align items center.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과 나머지 디자인도 처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에
형태가 AAA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 지워서 확인해 보신다면 선도 들어가 있고 내용 들어간 거 모두 파악이 되겠죠. 플롯 처리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플렉스 하나만으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모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아니라 저는 아래쪽에 배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끝에 배치한다? 자, 위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플렉스 핸드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밑에 있는 메뉴 컨텐츠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하나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똑같이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걸고 작업을 하시면 네. 어떤 현상? 안에 들어가 있는 li의 사이즈만 잘 파악을 해 놓으면 240350 보더 1픽셀 솔리드 아무거나 쓸게요. 마진도 약간만 줄까요? 뺄까요? 일단 주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UL이 플렉스가 지금 안 먹어 있죠? 커피와 플렉스 먹어야 되는데 메뉴 컨텐츠를 기준으로 자식 UL li네요. 잘못 썼군요. 안에 있는 자식 UL li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내용 자, 자식인 and 자식인 div는 가로값 inherit 높이값 inherit UL은 사이즈 따로 안 줘도 자동으로 기본 먹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알아서 가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넘치면 떨어져. 무슨 랩? 플렉스 랩. 플렉스 랩을 무슨 기능? 랩? 처리. 그쵸? 부모의 값이 1000픽셀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잘려 있지만 감싸고 있는 아이의 높이 값은 오토로 바꾸면 자동으로 늘어날 거고요. 아래쪽 공간은 더 띄울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진 버텀이나 나머지 처리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더 디테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디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지도 신경 써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